아파트 가격이 아주 급속도로 급격하게 오르는 지역이 있어서 국민들 걱정이 매우 많고 또 굉장히 박탈감까지도 느끼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는 이 아파트 양도 차익으로 터무니없는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식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고자 민주당은 총선 후보자에게 2년 안에 실거주의 주택에 대한 처분 이행을 서약했습니다. 이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부동산 안정화를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에서 이른 시일 안에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당 차원에서 촉구하겠습니다. 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김영우 전 의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반포집도 이달 중에 처분하겠다 이런 식으로 소셜 미디어에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거 뭐 좀 때가 늦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지난해 12월 16일 날 노영민 비서실장이 주재한 네. 그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제 본인이 직접 2채 이상 가진 사람은 한 채 남기고 다 팔아라. 예. 이 지난해 12월에 얘기했는데 결국 본인 포함해서 다수의 그 측근들이 아직까지 이제 다 주택자로 남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이게 이제 일단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이후에 계속 이제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으니까 이제 다시 재점검했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코미디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뭐 반포의 집을 팔든 팔지 않든 간에 네. 결국은 다 주택자를 공격 대상으로 했었지만은 결국 집값을 잡지는 못했고 또 본인들은 가구를 2채 이상 가지고 있었고 이러다 네. 보니까 신뢰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이제 급하게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사안의 본질은 공급 대책을 어떻게 제대로 정책을 세워서 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느냐가 네.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근데 사실 이게 다 부메랑으로 이제 돌아온 겁니다. 그냥 한 채만 남기고 다 팔아라 이렇게 했는데 물론 그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만은 예. 스스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바람에 네.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부동산 가격의 그 안정을 가지지 못한 것은 국민께 죄송스러운 일이고 사과드릴 일입니다. 그리고 무주택 서민들이 정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집 한 채를 갖는 그 꿈이 점점 좀 멀어진 것 같은 박탈감을 좀 느끼게 되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정부가 사과를 해야 될 일이죠. 예. 부동산 정책은 저도 야당 대변인을 하던 시절에 우리 그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참 비판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백약이 무효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 돌아와서 또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김영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잘 찾아서 처방을 그래도 해나가는 게 중요한데 네. 물론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서민들이 싼 가격에 질 좋은 주택을 살 수 있도록 공급을 늘리는 것이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투기 자본들이 몰려서 어떤 단기간에 급등하는 그 지역의 어떤 그 주택 가격을 잡는 규제 이런 네. 것도 동시에 이제 필요한 것인데 어떤 것이 종합적으로 어디에 오른 것인지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지금 질문하신 대로 노영민 비서실장의 이 주택 그 소유 문제나 네. 또 청주주택을 먼저 팔았다는 이런 문제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분노한 민심으로 그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부적절하고 죄송한 일이다. 예, 본인도 그러면 말씀하셨습니다. 예. 비서실장이 이제 팔기로 했으면 밑에 나머지 수석들도 분명히 영향이 있겠네요. 아무래도 영향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네. 아마 앞으로 국민적인 관심 또 언론의 관심은 6개월 후, 1년 후 계속해서 아마 추적을 할 겁니다. 이 부동산을 처분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 나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솔직히 그리고 이 시점이라면은 저는 네. 두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해서 사실은 실패했다라는 거를 깨끗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예. 이해찬 당대표는 당대표 입장에서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정책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그 정부와 또 청와대는 예. 또 누구보다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 점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냥 국회에 떠넘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작동 중에 있다 그러고 하니까 이게 더 예. 국민들의 분노를 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요. 그다음에 정치권에서도 여태까지 취해왔던 그 이중적인 잣대, 예. 위선적인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예. 드리죠. 지금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때는 인사청문회 하게 되면 위장 전입이 가장 단골 질문이었잖아요. 네. 근데 좀 김영우 의원의 진단처럼 이 문제가 뭐 단골 질문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 여당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정세균 총리 그 중앙부처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자들한테까지도 실태 파악을 지시했고요. 후속 조치가 얘기했고 또 여당에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원 176명에게 모두 전세 매매 계약서 들고 오세요.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예, 전수조사에 예. 나섰죠. 지금 저희 당에서는 이미 총선 당시에 그 두 채 이상의 다주택자는 반드시 매각할 것을 서약하는 서약서도 쓰고 그 2년 내에 매각한다 약속을 했습니다. 예. 지금 아마 뭐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다 사정이 있는데 예. 어쨌든 그 기간 안에 매각을 하는데 지금 국민적인 어떤 심정으로 보면 당장 급매 또는 급급매해서라도 어떤 이런 시그널을 분명히 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네. 굉장히 뭐 책임지는 자세고 중요하죠. 지금 공직자들이나 국회의원들 뭐 집을 급히 내놔서 판다고 해서 이 집값 오름이 어떤 큰 영향이 있겠습니까? 다만 이 부동산 정책은 신뢰와 심리라고 그럽니다. 예. 네, 국민들께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을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주자 이런 이야기고요.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도 늘 이 부동산 우리 청와대 공직자들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 늘 내놓고 팔려고 하는데 잘 안 팔리니까 늘 사정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왕에 하기로 했으면 정말 네. 시세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급매 급급매 시세보다 훨씬 다운되더라도 빨리 처분하는 것이 네. 공직자 된 도리인데 아까 김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때를 놓친 것에 대해서 정말 네. 국민께 네. 죄송한 것이죠. 싸게 내놓으면은 다 팔립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저처럼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 출신들 네. 지금 뭐 현역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에 대부분 이제 지역에 한 채 있거나 또 서울에 한 채 있거나 해가지고 이제 두 채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보니까 지역구에는 오히려 집이 없고 다른 지역에 막 또 여러 채 가지고 예. 있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습니다. 빨리 팔아야지 뭐 지역구에는 어떡하겠습니까? 전세, 그다음에 서울 수도권에는 자기 집이 이 얘기지요. 아니요, 지역에도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우리 어머님이 뭐 치매 걸리셔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시고 그랬는데 예.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마당 있는 집을 조그만 뭐 이제 뭐 시골이니까 비싸진 않았죠. 그걸 텃밭 같은 샀죠, 그렇죠. 예. 그걸 제가 샀죠. 포천에요. 예. 그나마 제가 뭐 저희 집에서 형편이 제일 나니까 예. 국회의원을 또 하니까 그 또 지역에 가면은 당연히 거기서 제가 그래서 이제 한 채 숙식을 생겼고요. 해야 되니까. 네, 한 채 생겼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도 뭐 재작년에 처음 이제 제 집을 한번 가져봤는데 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는 부동산 이번에 좋은 정책이 나와주기를 제가 꼭 바라고 예. 그런데 뭐 고위공직자들 이제 다 팔아라 막 이러는데 그거 아마 또 못 팔아 가지고 이제 뭐 1년 후에 2년 후에 구설수에 오른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제작진이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그 정부에서 그 심상정 대표는요.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은 거주 이외의 목적의 주택을 강제로 처분하는 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청와대 참모, 국회의원 장처관은 물론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거주 목적 이외의 주택을 강제로 처분하는 법을 제정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들의 주거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국토교통부라든지 기재부의 고위 관료들 입장은 그 관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불리한 정책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집을 팔거나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기피를 해야 그래도 괜찮은 정책을 낼 수 있고요. 이거는 고위공직자들은 한 채 이외에는 팔아야 되고 또한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기재부, 국토위 등 부동산 정책 다루는 실무 간부들은 팔거나 안 팔면 배제시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예. 대해서
지금 이제 야당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하실 말씀들이 많은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차제에 19대 제 국회의원 할 때도 여야를 통틀어서 함께 그 정치계와 또 정부 합계해서 부동산 TF를 종합적으로 구성을 해서 네.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정부와 동시에 논의한 적이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이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는 비판들을 다 좋은 제안이라고 저희들이 또 수용하는 자세를 예. 가져야 되고요. 심상정 대표께서 오죽하면 저러한 법까지 만들겠다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빨리 여야 그리고 정부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논의하는 TF를 빨리 만들어서 예.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많은 의견들을 좀 내고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한두 가지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되기 예. 때문에 지금이 그런 기회다, 적기다 저는 그런 제안을 하고 예. 싶어요. 좋은 의견이시고 저는 뭐 심상정 의원 뭐 제안 듣기에는 굉장히 속 시원한데 저거 뭐 위헌 요소가 없을까요? 저는 뭐 그런 생각도 예.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이 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포퓰리즘으로 가면은 분명히 이게 부메랑이 돼요. 지금 그 정부와 여당이 겪는 일이 부메랑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자발적인 매매가 아닌 법에 따라서 강제로 판다면 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 저는 위헌적인 그거는, 요소라는 얘기 하는 것 위헌적인 같아요.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박수현 대변인이 여기 진단한 대로요. 부동산에 대한 상실감은 여당, 야당 지지자 구분 없잖아요. 전 국민이 다 그렇습니다. 그 상실감을 느끼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야가 따로 없고 또 정권이 바뀐다고 또 여기에 변화가 되면 또한 상실감이 또 오겠죠. 그래서 여야가 공이 같은 정책, 같은 방향을 보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경실련이 최근에 청와대 참모진하고 여당 의원들 공개한 데 이어서 야당 더불어 그 미래통합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봤더니 역시 그 비율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보다 좀 퍼센티지가 더 높았어요. 그다음 미래통합당 실체도 곧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결국은 국민들한테 모든 정보 속시원히 다 보여드리고 여야다. 그리고 나서 여야가 좀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지적이에요. 저는 부동산 정책은 정말 그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요. 특히 이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은 계속 오히려 그냥 그 실수요자들을 보호를 못하고 네. 한 집을 제대로 장만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대출마저 지금 다 끊긴 대출마저 못 받게 하는 그런 정책이고 또 서울 시내 공급할 수 있는 게 뻔한데도 재건축 재개발 다 묶어놨고 네. 또 그린벨트 지역도 묶여 있고 지금 박원순 시장은 이제 그린벨트라도 해제하자 이런 건데 그래서 과거에 사실 이명박 정부 때는 보금자리 정책이라고 하는 상당히 괜찮은 정책을 사실은 성공시켰습니다. 그때 서울 시내 집값은 정말 많이 잡았어요. 근데 오히려 그때 이제 지역 집값이 좀 올랐고 전세값이 오른 게 하나의 부작용으로 나타나긴 했으되 네. 그래도 서울 집값 그 투기는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 지금의 여당이 야당이었는데 MB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정책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봐도 야 이거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지금 사안이 굉장히 좀 심각해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수요와 공급, 특히 공급을 잘 해결할지에 대해서 머리를 싸매고 빨리 짜내야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것을 어떤 뭐 누구의 잘잘못 이런 걸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길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그 공급이 중요하다는 말씀하셨고요. 바로 저희 코너 앞에 출연하셨던 김원동 경실련 예. 본부장도 공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김용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대통령 때 왜 집값이 잡힐 수 있었는가는 노무현 참여정부 때 이 택지 분양을 1,500만 평을 준비를 해서 아까 시간이 굉장히 길게 걸린다고 경실련 본부장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노무현 정부 때 마련한 1,500만 평의 택지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소비를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서 집값이 하향 내지는 안정이 됐던 것이죠. 예. 그런데 그때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저희가 야당 때 비판했던 게 뭐냐면 보금자리 주택 그 자체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안정된 시기에 추가 택지를 준비를 해서 공급을 예. 더 늘릴 준비를 해야 된다 했는데 그것을 마음을 놓고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추가 택지를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급하게 지금 1,600만 평의 신규 택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까 경실련 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아파트를 져서 공급 분양을 하려면 몇 년이 걸린다는 거 예. 아니겠어요? 네. 이러기 때문에 저희도 드릴 말씀이 없어서 안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기 때문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한번 보자라고 예. 제안을 드리는 근데 겁니다. 좀 치밀하지 않았던 게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정말 21번 정도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했지만
MB 정부 때는 사실 보금자리 주택 제도는 굉장히 치밀하게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적인 절차, 일반적인 절차를 따지면 10년 넘어서 해결될 문제를 그건 너무나 오래 걸린다 해가지고 선계약제라는 제도를 마련을 해가지고 예. 오히려 일반 그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수용하기 전부터 그 선계약제라는 제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 심리를 좀 안정시킨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때 야당은 그냥 보금자리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그래요. 반대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좀 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치밀하게 예. 계획을 세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부동산 정책이라는 건요, 국민들의 어떤 행복권까지도 연관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는 느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역대 정권에서 있었던 좋은 정책은요, 다 끌어모아서 요새 뭐 끌어모은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끌어모아서 좀 제대로 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여야의 유력한 이른바 대권 주자들이 다양한 어떤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뭐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서울의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고요. 이재명 경기지사 그리고 또 원희룡 제주지사 같은 경우는 부동산 공직자의 부동산 백지 신탁 제도 등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그 국민소득, 네. 기본소득 도입 관련된 식처럼 좀 많이 나오네요. 건강하게 가면 되잖아요.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정책 대결을 해야 되죠. 이제 지금까지 이제 기본소득제 가지고 모든 대권 주자들이 한마디씩 했고 또 여당 야당도 다 이제 그것이 굉장히 큰 관심사고 이제 부동산 정책이 또 대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워낙 부동산 정책 가지고 갈팡질팡하고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니까 대권 주자들은 다들 이제 한마디씩 하게 돼 있죠. 뭐 분양가 그 공개도 하고 예. 상한제 또 이렇게 실시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 너무 이제 포퓰리즘으로 가는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정말 교육 문제나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고 네. 그 목표와 또 목표에 걸맞는 그 수단을 잘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때 그냥 포퓰리즘으로 하고 또 공직자들 공무원들만 막 이렇게 때려잡는 식의 이런 정책으로 가서는 저는 실효가 없다. 예. 그리고 반드시 역풍이 있게 마련이다. 네. 그런 생각을 제가 늘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대변인께서도 굉장히 그런 점을 이제 강조하셨지만은 이것은 당이면 당, 또 뭐 대권 후보들은 후보들대로 정말 설계를 잘해야지 그냥 어설프게 전문가들한테 주위 사람들한테 네. 들은 얘기를 바로 정책으로 만들면 지금 사태가 또 벌어집니다. 그러면 아주 뭐 옳으신 말씀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백가쟁명식, 원포인트식 이러한 어떤 제안들 다 뭐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 소중한 말씀인데 그것들을 모아서 예. 책임 있게 논의할 그런 단위들을 좀 만들어 보자 그런 제안을 그래요. 드린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유력 대선 주자 얘기해서 좀 뭐 자료 하나만 제공해 드리면은요.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윤석열 검찰총장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2위는 유지했는데 20%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이런 현상이 네. 이제 있고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보여준 신속하고 정확하고 과감한 그런 어떤 대응 방안 이런 예. 것들이 이제 바탕이 됐을 거라고 보고 거기에 어떤 국민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재난지원금에 관해서 굉장히 좀 앞으로 어젠다를 선점해 치고 나간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답답한 여러 가지 답답한 국민들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뚫어주는 이런 측면이 있지 않았는가. 네. 그래서 아마 조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렇죠. 이재명 지사는 지금 이제 복잡하고 아주 난해한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그냥 시원시원하게 자고 오면 안 하고 결정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것이 정말 정확한 결정인지 이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되지만은 네.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막 그 어떤 이런 캐릭터라 그럴까? 예.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책적인 면에서는 너무 포퓰리즘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좀 그래요. 소견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만약에 지금 백지 신탁 제도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주식도 백지 신탁이 있지만 부동산도 하게 되면은 그 뭐 받은 수탁한 사람이 맡기고 이제 본인은 이제 관여를 안 한다는 건데 요즘 일부에서는 이럽니다. 부동산 들고 있으면 계속 오르니까 백지 신탁이 도리어 피난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거기에 그럼요. 대해서도 조금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측면들이 예를 들어서 인사청문회를 이제 하다 보면
사실 너무 지금 인재풀이 적어지는 것이 이 부동산 문제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좀 부동산 좀 가지고 있더라도 어떤 공직자로 장관으로 좀 강요로 능력이 좀 보이면 좀 그런 것들을 좀 풀어서 이렇게 좀 넓게 인재풀을 쓸 수 있도록 종합적 이런 제도 좀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야가 같이 머리 맞대요. 그리고 과거의 정책도 좀 괜찮다 싶은 정책들, 부동산 정책은 어렵지만은 쭉 잘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과거 정부가 했던 일이다, 적폐 정부가 했던 일이다 그래가지고 자꾸 다른 거를 계속 연이어 발표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과거에 잘한 것은 지속성, 연속성을 저는 갖는 것이 굉장히 그것도 하나의 용기인데 필요한 용기다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